자,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예제 16번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이 멀티 섹션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6번까지 있습니다. 16번에서도 멀티 섹션 솔리드 도면을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파인 곡선, 스파인을 이용해서 멀티 섹션의 프로파일을 완성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볼 텐데요.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릴 테고요. 자, 첫 번째 섹션이 이 섹션이 두 개죠, 그죠? 서클이 있을 테고, 그리고 아래쪽에 베이스 부분에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과 서클을 멀티 섹션 두 개의 섹션을 가지고 솔리드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굽어지는 요 프로파일을 만들 텐데 이것을 요 스파인이라고 합니다. 요 스파인 요 선을 따라서 쪽 패딩을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스파인이라고 하면 스파인은 이제 면에 수직한 면에 노멀한 방향으로 스파인이 되게끔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 스파인을 따라서 면을 그린다라는 얘기는 이 스파인 곡선을 따라서 면이 수직하게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수직하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두 개의 섹션이 있고 그리고 클로징 포인트를 정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이쪽 부분에 사각형의 가운데 부분에 포인트를 하나 두고 서클의 수직으로 수직 대칭이 되는 이 부분에 서클 부분에 클로징 포인트를 둬서 레이시오를 통해서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섹션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레이시오를 두고 멀티 섹션 솔리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파트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자, 파트 부분에 들어가서요. 먼저 스케치를 할 텐데 스케치를 하는데 사각형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은 정사각형이고요. 자, 이걸 안 보여줬네요, 그죠? 밑단에 정사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고 가로백, 세로백 정사각형이고 서클은 파이가 80인 서클이고요. 멀티 섹션 솔리드를 한 후에 쉘링을 합니다. 쉘을 해서 thickness 3인 쉘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홀이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 XY 평면의 베이스 부분에 바닥 부분이겠죠. XY 평면이 Z가 위쪽 방향이기 때문에 XY 평면에 스케치를 해서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센터드 렉탱글을 해서 원점을 센터로 두고 렉탱글을 그립니다.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를 더블 클릭해서 가로 100 그리고 세로 100으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앱 종료해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파인을 그릴 텐데요. 스파인을 여기서 이제 스파인을 이렇게 올려서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인을 그리는데 YZ 플레인에 자, 요 평면에 YZ 플레인 요 평면에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커브를 그리는 스파인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자, 원점을 지나고 위로 수직 버티컬하게 올라가서 높이가 한 140 정도 되네요. 뭐 대략 한 이 정도까지 올리고 탄젠셜 아크 클릭한 후에
이렇게 줍니다. 4분의 1 쿼터만 그립니다. 쿼터만 그리기 때문에 자, 요 쿼터만 하기 위해서 미리 이 정도 해서 멈추면 되겠죠. 수직선과 수평선이 점선으로 보이죠. 수직선과 수평선이 점선으로 보입니다. 자, 요까지 해서 이러면 이제 쿼터 4분의 1을 그린 거죠. 여기에서 마칩니다. 이렇게 마치고 ESC 누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치수 constraint를 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요 높이를 140으로 두네요. 140. 그리고 파이를 반지름을 60으로 둡니다. 자, 그럼 됐죠. 자, 이렇게 그린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 구속이 됐죠. 자, 이렇게 완전 구속을 한 후에 빠져나오겠습니다. 앱 종료. 자, 이렇게 빠져나왔으면 자, 이제 여기에 서클을 그릴 겁니다. 서클을 그리는데 이제 어떻게 그려야 되죠? 자, 여기에 사각형이 있으면 여기에 서클을 수직하게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평면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평면을. 자, 플레인을 클릭을 하고요. 플레인 클릭하고 여기에 offset from plane을 클릭을 하면은 normal to curve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normal to curve는 뭐냐면은 평면을 그리는데 커브에 노멀하게 만들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노멀의 의미는 수직이다라는 겁니다. 수직의 의미입니다. 노멀 방향 하면은 수직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죠? 평면이 커브에 수직하게 만들라라는 겁니다. 이걸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커브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어떤 커브에 노멀하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 커브에 노멀하게 할 거고, 그리고 포인트 어느 위치에 그릴 거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마지막 끝점 이 부분에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 커브의 이 끝점에 노멀한 평면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오케이. 자,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졌습니다. 플레인이. 자, 그럼 이 플레인을 만든 이유가 뭐죠? 여기에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이 평면을 선택한 후에 스케치. 그리고 서클을 그립니다. 서클을 일단 옆에다 그립니다. 옆에다 그리고 구속 조건으로서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constraint 더블 클릭해서 80파이기 때문에 40 레디어스를 주고요. 그리고 요점과 원의 중심점을 어떻게 한다? coincidence constraint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원의 위치가 정확하게 구속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사각형을 그릴 때 클로징 포인트를 안 찍었습니다. 자, 서클의 클로징 포인트를 먼저 찍겠습니다. 그러면 자, 서클의 클로징 포인트 요 위치에 찍고 사각형의 클로징 포인트도 요 위치에 찍을 겁니다. 요 위치에 딱 내려오는 요 수직한 단면에 수직한 위치에 클로징 포인트를 찍을 겁니다. 자, 포인트 하고 여기에 서클에 갖다 대면 어디죠? 요 높이가 140에 파이가 그렇죠? 여기서 요 위치니까 0, 자, 이거 갖다 대면 0,160이라는데 딱 찍히죠, 그죠? 여기에 포인트를 찍습니다. 포인트를 찍고 이 포인트를 어떻게 한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포인트 투 오브젝트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웃풋 피처로 해줘야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포인트가 나중에 파트 디자인 모드로 들어갔을 때 눈에 보인다고 했죠, 그죠? 스케치에서는 안 해도 보이지만 스케치를 빠져나가면은 이 포인트가 잘 안 보입니다. 따라서 아웃풋 피처로 해두면 이제 스케치 모드를 빠져나가더라도 항상 바깥에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더라도 포인트가 보이죠, 그죠? 클릭이 됩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사각형에 우리가 클로징 포인트를 안 찍었습니다. 어느 면이죠? 요 면이죠, 그죠? 요 면에 스케치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포인트를 찍겠습니다. 요 위치 정확하게 찍기가 힘들면은 대충 찍어서 구속 조건을 주면 됩니다. 이 버티컬 라인에만 일치하게끔 찍고 컨스트레인트를 줘서 요것과 요 선이 어떻게 된다? 코인시던스 하게끔 만들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이 포인트를 적당히 요 버티컬하게만 버티컬 한 축에만 제대로 찍어 놓고 여기 정확하게 요 선 위에 찍기 힘들다면 컨스트레인트를 통해서 요거와 요 라인의 간격이 일치하게끔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떻게 한다? 아웃풋 피처를 둬야 됩니다. 요걸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아웃풋 피처를 두겠습니다. 자, 그럼 위아래로 아웃풋 피처 포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앱 종료해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두 개의 아웃풋 피처의 포인트가 보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건 뭐죠? 멀티 섹션 솔리드가 됩니다. 멀티 섹션 솔리드 클릭하고 첫 번째 할 일이 섹션 두 개를 멀티 섹션을 선택해 줍니다. 이 섹션과 이 섹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일이 클로징 포인트를 정해주는 거죠. 클로징 포인트를 변경해 줘야 됩니다. 클로징 포인트를 이때 클릭을 하고 여기에 파란색으로 만든 후에 파란색으로 만들면 실제 클로징 포인트가 랜덤하게 찍힌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찍혔네요, 그죠? 우리는 여기에 찍을 게 아니라 어디? 이 놈을 클로징 포인트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클로징 포인트 위에 여기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찍었던 여기 포인트를 클로징 포인트로 둡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여기도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멀티 섹션 솔리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돌고 얘는 어떻게 돌아야 되죠? 얘는 이렇게 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제대로 됩니다. 근데 화살표가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으로 되어 있네요. 둘 중에 하나를 바꿔줍니다. 이 화살표를 클릭하면 방향이 바뀌죠. 또 클릭하면 또 반대로 바뀝니다. 한번 하니까 안 되네요. 자, 이렇게 방향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일단 프리뷰를 해서 한번 볼까요? 자, 멀티 섹션 솔리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일단은 만들어집니다. 프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빠졌네요. 멀티 섹션 솔리드 1 current coupling mode cannot be applied. 지금 레이시 이거 선택을 안 해줬네요, 그죠? 다시 컨트롤 Z 합니다. 캔슬 합니다. 다시 멀티 섹션 솔리드 컴바인이 아니라 멀티 섹션 하나 둘, 그 다음에 첫 번째 클로징 포인트를 요걸로 바꾸고 잘못됐네요. 첫 번째 클로징 포인트를 요걸로 다시 멀티 섹션 요것과 요거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를 좀 키워서 요걸로 하고 두 번째 클로징 포인트를 요걸로 합니다. 그리고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됐죠?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죠. 여전히 방향을 클릭해서 반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섹션 커플링 타입을 우리가 아까 안 정해줬습니다. 탄젠시 된 커버처로 뒀는데요. 이 섹션이 다른 경우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레이시오를 둡니다. 레이시오를 두고 프리뷰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멀티 섹션 솔리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스파인 곡선을 우리가 쓰지 않았습니다. 스파인 곡선
자동으로 만들어진 컴퓨터리 스파인 이런 형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아니라 우리가 만든 스파인 곡선을 적용해서 멀티 섹션 솔리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스파인이라는 곳에 클릭을 한 후에 스파인 곡선을 우리가 만든 스파인 곡선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찍어줍니다. 찍고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하던 모양이 만들어졌네요, 그죠? 이 모양이 만들어졌죠.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OK 해서 종료합니다. 종료하고, 자, 그럼 멀티 섹션 스파인을 이용한 멀티 섹션 솔리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할 일은 쉘링입니다. 쉘링, 쉘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쉘이 있죠. 쉘을 클릭하고 오픈되는 면이 어디에 있죠? 오픈되는 면이 요것과 두 군데죠. 요거 두 개가 오픈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클릭하고 thickness를 3으로 합니다. 3 그리고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쉘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죠?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자, 제대로 쉘링이 됐는지 보는 방법이 있었죠. 그죠? 리뷰에 다이나믹 섹셔닝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섹셔닝에서 들어가서 이거를 가지고 쭉 옮겨보면, 자, 이걸 가지고 방향을 조절을 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쉘링이 제대로 된 게 보이죠, 그죠? 안쪽에 모든 것이 다 파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파인을 이용해서 멀티 섹션 솔리드를 만들어 보고 마지막으로 쉘링까지 해봤습니다.